오늘 부모 세미나 제38강은 침울한 아이입니다. 자, 침울한 아동이 있죠? 얼굴의 표정이 어두운 아동입니다. 이런 아동 얼굴의 표정만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도 어둡다고 봐야 돼요. 얼굴은 마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마음의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밝게 자라나야 할 아동이 침울하다면 벌써 병리의 증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침울한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서 개선해주면 아동은 다시 새로운 새싹처럼 자라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강의의 중요 주제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침울하다는 근심이나 걱정 때문에 받지 못하고 우울하다는 것인데, 이 행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잡으라 하면 먼저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침울한 언제나 혼자서 있는 편이죠. 함께할 아이가 없어서 그래요.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움을 혼자서 경험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애를 학교에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함께할 친구들이 있는가 없느냐에 무척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있는 동안에 스스로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동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아가 이축되는 효과가 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둘째는 소외를 경험하는 아동이다. 침울한 아동은 소외를 경험한다고 봐야 돼요. 소외를 얼라이네이션. 사귐이 멀어져도 혼자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좁은 의미는 정신이 극도로 힘든 상태여야 되는데, 이 프로이트 학파에서 보면 이 소위 소외를 적응장애로 보고 있어요.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해체되고 있다고까지 봅니다. 그럼 이 소외가 왜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부정성이 많아서 소외가 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부정적으로 누가 뭘 하지 않아서 스스로 격리되고 분리되고 소외를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분노가 가득한 아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힘없이 맥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불쌍해 보이죠. 근데 실제 속에서는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나 있어요? 억울한 심리 때문에. 억울해. 뭔가 내 말이 먹히지 않거나 내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거나 나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무시된다,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이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억울함 속에 이 분노입니다. 이게 분노. 이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아이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정성이 많은 아이들 속에서는 억울함이 있고, 그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에서 힘이 없고 맥 빠져 있는 것만 볼 줄 알면은 속을 못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원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심리적 원인을 보자면 저는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자, 발달의 관점입니다. 발달의 관점, 심리 상태의 관점, 그 다음에 부모 양육의 관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발달의 관점에서 일단 보자면은, 발달의 관점에서는 일단 역기능적인 인지 문제, 역기능 인지에서 보시고, 부정적 정서, 그 다음에는 또래관계에서 문제, 또래관계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따르는 가정 중에는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를 볼 수 있는데, 그 문제점에 먼저 볼 수 있고자 하는 것이 역기능적인 인지입니다. 역기능적이라면 정상적이 아니다, 비정상적이다. 그것을 쉽게 한다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겁니다. 침울한 아동의 역기능적 인지가 작용한 결과로 보여야 돼. 인지는 지각 과정 후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인다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안경을 쓰는 대로 보인다. 근데 이 역기능적 인지라는 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두워져서 부정성이 축적됨으로써 자아가 이축된 효과가 오게 됩니다. 그죠? 둘째로 부정적 정서의 문제입니다. 정서가 부정적으로 자꾸 촉발돼서 그것이 부정성이 축적되어진다. 그러면 셋째는 이 부정적 정서는 왜 그럴까요?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래 관계가 원만해 정서 교류를 하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말을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면서 정서가 에너지가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에너지가 교류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사람을 안 만나고 책을 많이 봐도 에너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자아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또래 관계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발달의 관점에서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발달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발달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짚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태의 관점에서 보자면, 심리 상태의 관점이라는 것은 약간의 병리적 증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보면, 자, 존재의 불신입니다. 자기 존재를 불신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존재 가치감의 저하. 자, 존재 가치감이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적대감이 자리한다. 적대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나누면, 자, 아동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존재의 위축이 오게 돼요. 존재의 위축은 외부에서 많은 자기에 대한 비난과 또 자기를 불신하고 하는 여러 가지 존재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자기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존재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방어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굉장히 문제죠.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자기 방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어력은 어디서 나오면 자기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신뢰하는 데서 나와요. 자기 존재를 불신하는 데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존재의 가치감을 스스로 높여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존재 가치감이 저하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환경이 안 좋고 부모도 잘못 만났고 뭐 이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치감, 존재 가치감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존재 자신의 결핍이 있고 자신이 중요하지 않는다. 자기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다운되는 현상. 이게 바로 침울의 원인입니다. 침울하다. 우울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침울하다. 침잠한다. 깊이 가라앉는다. 그런 뜻이죠. 셋째는 적대감이 자리한다. 적대감이 자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적대감이 있을 때 복수와 공격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가만두지 않겠다. 겉으로 보기 힘없이 맥 빠져 있는 애롭게 보이는 아동이 어떻게 속에 이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잡아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걸 우리는 힘이 없고 애롭고 맥 빠져 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빨리빨리 부모들이 알아채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소해 줘야 큰 문제로 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양육자에게 책임의 90%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그러면 부모가 인정과 칭찬을 많이 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봐야 돼.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로서 인정을 하면서 너는 그대로 좋다 장점을 자꾸 얘기해 주면서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하게 될 때 아이는 긍정성이 살아나고 존재가 인정하고 칭찬하면 생기가 발랄해집니다. 에너지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면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으로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다. 어떤 부분은 그래요. 칭찬을 많이 하려면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되게 그런 사람들 보면 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선생님들은 목표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을 별로 칭찬할 게 없어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선생님이니까 우리 아이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는 삶 자체가 그대로 중요하다고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정서가 축적이 되어 있다. 부정적 정서가 축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칭찬과 인정을 많이 못하는 가운데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면에 부정 덩어리가 쌓이게 된다. 이게 부정적인 정서가 축적된다. 자, 긍정적인 정서가 있고 부정적인 정서가 있어요. 긍정적인 정서는 밝은 쪽의 에너지는 부정적인 정서는 어두운 쪽의 에너지입니다. 둘 다 에너지는 대단해. 에너지 원리론에서 보면 에너지는 강하게 이깁니다. 선이 악을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이 악보다 강해야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런데 악이 아주 강하면 또 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론에서는 강한 게 이긴다. 자, 그럼 부정정서가 축적이 되면 부정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부정의 에너지가 만드는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게 돼요. 남을 해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나중에 자기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살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나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이거 무서운 거면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이 부정성이 많이 축적되면 그런 무서운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정적인 에너지는 대인관계 문제다. 자, 침울한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로 사람과의 관계라고 또래 친구들을 관계하고 있다. 그 관계가 잘 되겠어요? 어렵죠. 긍정적인 관계를 서로 받아주고 또 교류를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정서로 사람을 대하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혼자 격리되고 분리되고 소외가 돼서 외로움을 스스로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침울한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많은 이 부정정서를 해소해가는 쪽 일자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 정서를 회복하는 쪽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부모 양육 방법을 바꾸어서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